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2023년 전기대학원 준비하셨던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대학원에 진학해서 올해도 한 학기 또 두 학기를 잘 마무리하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현장에서 실무자로 활동하셨던 분들도 애쓰셨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다라는 말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담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창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약 한 9년에서 10년 차 경력을 끝으로 올 3월에 창업해서 운영한 지 한 10개월에 지났습니다. 할 얘기도 들려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잘 들으시면 나에게 창업이 잘 맞는지 또는 잘 맞지 않는지 알 수 있고, 또는 창업에서 무엇을 신경 쓰고 또 고민해야 될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본 영상은 제가 상담센터를 오픈한 장소와 그리고 문 앞에 있는 간판, 미니 간판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제가 오늘 상담센터를 차린 곳은 충정로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대우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역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오셔서 가까우신 위치에 바로 역전 앞, 역세권 안에 상담실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소를 오픈하실 때도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하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장소나 또 대상에 따라서 어느 센터는 바로 이렇게 역전 앞이 유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센터는 또 어디가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상담, 센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픈한 상담실 한번 같이 훑어보자. 이렇게 해서 차려놓고 10개월 동안 했구나. 또는 또 작은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마음 드시라고 사진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네, 지금 공간은 상담실, 탁자에 있고요. 이 탁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탁자를 오픈해서 열면 가운데 또 뭔가를 설치해서 6인용, 8인용 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 기업에서 팀 빌딩, 또 팀 회식을 저희 상담센터에서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7분이 함께 또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이 가능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1대1 개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집단 프로그램 운영하던 모습입니다. 네,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했는데요. 이 모습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1인 상담센터 작은 공간, 오피스텔 공간이지만 이제 방 하나밖에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보시면서 또 희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모습은 다들 앉기 전에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4인용 식탁이 6인용 식탁으로 바뀐다, 테이블로 바뀐다라고 보여드렸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또 트리도 만들었고요. 네, 여기 올 걸려있는 오나먼트 하나하나 제가 다 골라서, 동생과 함께 골라서 또 장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살짝 보이는 오나먼트도 있고요. 인테리어는 어디 비싼 비용 맡길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본에 세팅되어 있는 붙박이 장이란 가구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이런 소규모 가구들 준비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인테리어 비용 들지 않게 또 이렇게 잘 꾸며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이 장식품은 저희 대학원 동기가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이쁘게 상담실 이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제 여동생이 제가 상담실 오픈하면 걸어주겠다고 그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주변에서 도움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해서 이렇게 장식을 또 해놨습니다. 많은 분들도 화분도 선물해 주셨고요. 네, 공간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 식탁 바로 맞은편 뒤쪽에 제 개인용 업무 책상 그리고 책꽂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담실 초기에 올려놨던 사진이라서 지금은 이 책장 안에 책이 다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카페테리아처럼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간식 드실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었고요. 뒤쪽으로 화장실 그리고 냉장고, 냉동실까지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제 상담실 규모 보시면서 아마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비용이면 할 수 있겠다라는 네, 희망 가지고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인 상담센터 창업의 장점이 생각보다는 꽤 많은데요. 제가 적으면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장점이 많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적어보니까 또 꽤 되더라고요. 제가 적은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신의 능력, 재량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소속 근무를 하시게 되면 내담자가 몇 명이냐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더 받거나 적게 한다고 해서 덜 받거나 그런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상담자의 역량과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실을 찾아오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량이 뛰어나신 분일수록 상담센터를 창업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1인 상담센터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상담실에 그 내담자들이 많다면 당연히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이 내담자를 받을까 안 받을까 또는 내가 하루에 몇 명 정도만 상담을 하겠다라는 모든 세팅을 자신의 또 기준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 또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전에 뭐 누군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비워두고 예약을 잡지 않고요.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 스타일에 따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에 속해 있을 때는 그 기관이 추구하는 바, 또 그 기관에서 정해진 어떤 기준 또는 목표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1인 상담센터일 경우에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고요. 본인만의 스타일에 따른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 센터만의 독특한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센터일수록 다른 센터와 구분되는 또 독특한 또 가치가 또 추구하는 어떤 특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합니다. 또 자신만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소유가 되는데요. 뭐 개인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는 자기만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채널이나 장소가 없잖아요. 이곳에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만을 홍보할 수 있는, 자신만을 마케팅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 상담센터 홍보와 더불어서 상담사 자신도 홍보가 된다는 아주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뭐 의미하는 바도 꽤 큰데요. 그 장소에 가면 그 상담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또는 그 장소의 이점에 따라서 또 그 상담자에게 갈 수 있는 이유도 되겠죠. 그래서 그 장소를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실 뭐 크게 봤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 오피스텔 한 방 한 칸짜리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비용이 작다 보니까 망해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물론 초기 자문 굉장히 크게 들여서 또 멋지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비용이 또 꽤 드는 곳에 가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용도 더 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1인 상담센터 상담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가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자영업에 비해서. 그래서 망해도 크게 타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인 상담센터의 기준이고요. 좀 대형으로 뭐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인 상담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뒤에 보시면 단점을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리스키한 부분도 많지만 자신의 역량과 능력에 따른 수익이라는 부분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월 급여를 받는 이제 정규직 상담사들이 기업 상담자들을 제외하고 급여 수준이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연차를 또 거듭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커지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신이 뭐 능력이 있다,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역량을 쌓아서 이 정도면 나를 믿고 올 수 있는 내담자를 내가 만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제든지 상담센터를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든지 좋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얘기를 잠깐 뒤에 하라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 영상 앞에 제가 그 화면을 잘못 띄웠습니다. 네,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잠깐 간단하게 단점을 얘기하라 라고 해서 장점을 먼저 소개하고 단점을 소개하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책임 소재입니다. 뭐 운영, 홍보, 마케팅, 상담, 청소, 뭐 재무 모든 책임이 그 운영자 개인에게 모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실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 운영 등등등등. 내가 개인으로 모든 이 책임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외로움인데요. 이거는 창업하시는, 1인 상담센터를 창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인데요. 제가 상담센터를 이제 창업하고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그냥 사무치게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차원으로 저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물론 자기들 이제 하소연하러 온다 그러면 내가 또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를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이렇게 혼자 일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뭔가 동료가 있거나 또 같이 뭐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뭐 또 동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암묵적인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뭐든지 다 해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외로움이 좀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상담 다 마치고 나서 뭐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분 좋게 맥주 한 잔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어디 그 워커힐 호텔을 갔다가 그 포르쉐라는 회사 기업 이제 이어엔드 파티, 연말 파티를 이제 거기서 하나 보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갑자기 저 회사 다닐 때 회식을 하던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싫었던 그 회식이 막 그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그랬더라고요. 나 누구랑 같이 같은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외로움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1인 상담하시는 분들이 조금 감당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1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커뮤니티나 또 무슨 그런 뭐 조합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매주 만나서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홍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도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상담센터를 창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뭐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커뮤니티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지금 1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부분에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안전성이 염려입니다. 특히 여성 1인 상담자의 경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상가 건물에 있어도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문을 잠가 놓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불쑥불쑥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성 1인 상담자의 경우는 조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피스텔은 그럼 좀 다르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문을 잠가 놓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좀 이성의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경우에 이제 뭐 어떤 성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제 범죄 위험성도 있고 또는 이제 폭력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등등등 여성 1인 상담자의 경우에 특히 이런 안전성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스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 안전 그 보장 그 가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랑 뭐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CCTV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등등의 이런 부분이 조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상담실에 호신 도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CCTV는 현재 지금 내담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준비를 하고 있진 않지만, 네, 필요하다면 저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시큐리티 그 기업에 필요하다면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또 많이 벌었다, 어떤 날은 또 적게 벌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내담자가 많으면 당연히 수익이 많고요. 적으면 수익이 적죠. 그래서 이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 상담센터 운영을 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외부 상담센터, 외부 기관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강의라는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외부 수익 같은 것들을 또 운영하시면서 상담센터에서 수익이 적은 걸 또 이렇게 보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각양각색의 방법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또 차차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 이꼴 무급입니다. 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네, 자영업자의 애환이죠. 이 월급쟁이들은, 네, 월급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월급으로도 어떤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또 계약직으로 월 급여를 받으시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이 말 그대로 정말 휴일이래요. 그리고 휴일 안에 월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만, 네, 자영업자들 1인 상담센터 같은 경우 휴일 이꼴을 무급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게 되면, 네, 수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차 자꾸 휴일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일요일 날은 이 근무를 안 했는데 전혀 시간이 안 맞게 되면 일요일 날도 시간을 잡아서 하게 되고 토요일 날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월화수 금금이 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또 담대함이 있으시면 되죠. 나는 그 돈 안 받고 일 안 할란다. 이렇게 용기 있거나 또는 자기 관리에 또 철저하고 절제하고 조절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상담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찬밥 동밥 가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도 가끔 상담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나는 창업할 때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이름은 마인드랩 심리상담 코칭센터입니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 또는 상담센터에 관련된 상담 신청은 마인드랩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오시면 상담 신청 방법 그리고 상담센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담센터 소개, 상담자 소개 등이 담겨 있고요. 또 대학원 진로나 진학 상담에 대한 부분은 알류심정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해피 뉴 이어 하세요.